왠지 모르게 아직까지는 지수함수는 할만한데 로그함수는 어려워 낯설어 하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지수함수의 그래프 많이 그려보시고 로그함수의 그래프도 꼭 많이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해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거든요. 우선은 개념은 이해했어? 그럼 많이 그려보면서 좀 더 눈에 익고 손에 익을 때까지 연습을 하시기 바래요. 그래프만 제대로 그리고 이해한다면 나머지 문제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원래 함수라는 게 그래요. 지수함수, 로그함수도 그러하고 뒤에 배우는 삼각함수도 그래요. 삼각함수도 그래프만 잘하고 나면 그걸 이용한 문제들은 또 다 풀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함께할 지수의 미지수를 포함한 방정식 예제 5번입니다. 지금 그림과 같이 직선 x는 t, x좌표가 t인 점들 다 모았더니 이렇게 y축이랑 평행한 직선이 그어진 거죠. 그리고 곡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때 점을 A와 B라고 하자. 교점 A, B. 그리고 직선 X는 T 플러스 E. 그때 교점을 C와 D라고 하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 C라는 점과 D라는 점,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다루기 때문에 이 좌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점들의 좌표를 먼저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X좌표가 T일 때요. 그럼 X자리에 T 넣어보고 X자리에 T 넣어보면 되죠. 그럼 A라는 점은 이 x좌표가 t일 때 t, 2의 t제곱 플러스 1입니다. 여기 b라는 점은 x좌표가 t, y좌표가 2의 t 마이너스 2제곱 빼기 2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c라는 점과 d라는 점, 이번엔 x자리에 t 플러스 1을 넣습니다. 그러면 c라는 점은 t 플러스 2, 들어가면 2의 t 플러스 2제곱 플러스 1 됐고, d라는 점은 t 플러스 2, 2의 t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사각형의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A랑 B를 잇고 B와 D를 잇고 여기 C랑 D도 있고 여기 A랑 C까지 잇고 나면 사각형 A, B, D, C라는 게 지금 A, B랑 그리고 C, D는 서로 평행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사다리꼴이에요. 그럼 이 넓이를 구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밑변, 높이, 윗변과 아랫변 높이까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선분 AB의 길이 윗변 하면 될 거고, 선분 BC의 길이 아랫변 하면 될 거고, 높이는 그쵸? 여기 x는 t 플러스 2니까 여기 길이가 2야 2. 그럼 넓이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넓이는 말이야 2분의 1 곱하기 윗변, 3분 AB의 길이 아랫변, 3분 CD의 길이 여기에 높이가 2야. 근데 이게 21이래요. 그러면 2분의 1, 2 약분하고 나면 변 AB, 변 CD 길이를 더하고 나면 얘가 21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변의 길이를 이제 t에 대한 식으로 표현만 하고 나면 t가 얼마인지 찾을 수 있겠네요. 선생님, 선분의 AB의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점 A의 y좌표에서 점 B의 y좌표를 빼면 돼요. 선분 AB의 길이는 2의 t제곱 플러스 1에서 뺍니다. 2의 t 마이너스 2제곱 빼기 2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선분 CD의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얘는 2의 t 플러스 2제곱 더하기 1에서 2의 t제곱 빼기 2를 빼면 돼요. 전혀 어려운 이야기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의고사에 혹은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형태에서 우리가 좌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예요. 좌표를 설정하고 나면 그때 길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X축에 평행하니 Y축에 평행하니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떤 좌표에서 어떤 좌표를 빼면 되는지 이렇게 식으로만 표현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죠 이제. 근데 1이랑 여기 마이너스 2랑 얘들은 뺄 수 있거든요. 근데 2의 t제곱이랑 2의 t 마이너스 2제곱 이걸 해결을 못하는 친구들 분명히 많을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2의 t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에요. 그럼 마이너스라는 건 역수를 의미하니까 역수를 제곱하라는 이야기네. 얘가 말이야 4분의 1 곱하기 2의 t제곱이 되네요. 그럼 2의 t제곱에서 2의 t제곱 앞에 4분의 1 있죠? 빼면 4분의 3 곱하기 2의 t제곱 될 거고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뒤에 플러스 3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런 건 잘하더라. t 플러스 2제곱은 잘 해결하는데 t 마이너스 2제곱을 잘 해결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t 플러스 2제곱 이건 할 수 있죠. 얘는 4 곱하기 2의 t제곱이니까 2의 t제곱이 4개 있네. 2의 t제곱을 하나 빼. 그러니까 3 곱하기 2의 t제곱 마찬가지로 플러스 3입니다. 이제는 3분 AB의 길이, 3분 CD의 길이 둘을 더할 수 있겠죠. 더합니다. 그러면 4분의 15 곱하기 2의 t제곱 플러스 6 얘가 21이에요. 그럼 6 빼주면 4분의 15
곱하기 2의 t제곱은 15입니다. 2의 t제곱이 4, 따라서 t는 2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다시 한번 갑니다. 함수의 그래프 나오면 겉부터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겉먹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좌표만 설정하면 돼요. 좌표를 어떻게 설정할 거니? 그럼 x좌표라니까 땡큐, x좌표가 t래. 대입해서 점 A, 점 B 좌표 표현합니다. x좌표가 t 플러스 1에 대입해서 점 C, 점 D의 좌표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각형을 딱 봐요. 모양 이게 뭐니? 사다리꼴. 그럼 윗변, 아랫변 길이 알고 높이 알면 되니까 높이 안에 땡큐. 윗변, 아랫변 길이의 합이 21이라는 것. 3분의 AB의 길이 구할 수 있습니다. Y좌표에서 Y좌표 빼면 돼요. 3분 CD의 길이 구할 수 있어요. Y좌표에서 Y좌표 빼면 되니까. 그러면 각각의 변의 길이를 구하면 대입하는 순간 T에 대한 뭐예요? 지수 방정식이에요. 근데 로그로 표현할 것도 없네요. 2의 T제곱이 4래. 만약에 2의 T제곱이 3이래요. 그럼 T는 얼마니? 로그 2의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2의 T제곱이 4? 이건 t가 인가봐 하는데 이게 2의 t제곱은 3 이런 게 나오면 내가 계산 틀렸나 봐. 이런 t 모르겠어 이런다고. 그러면 안 돼. 앞에서 우리 로그 배웠던 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t는 로그 2의 3이구나 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예제 5번이었습니다. 이제 유제 9번으로 가죠. 유제 9번 앞에 했던 예제보다는 훨씬 더 간단한 형태예요. 부등식이에요. 근데 밑이 3분의 1이고 밑이 3이야. 밑을 통일할 수 있죠. 3분의 1로 통일하셔도 되고요. 3으로 통일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면 위에 있는 지수들을 비교할 수 있는데 한번 같이 해봅시다. 첫 번째, 밑을 3분의 1로 한번 통일해 볼게요. 두 번째, 밑을 이번에는 3으로 한번 통일해 보겠습니다. 3분의 1로 통일하면 좌변 3분의 1에 3x의 제곱 그대로 두고 우변 3분의 1에 지수에 마이너스 곱하니까 19x 마이너스 20 됐어요. 됐어. 밑이 서로 같아졌습니다. 근데 밑의 크기를 딱 봤어요. 얘가 1보다 작아. 0과 1 사이야. 그러니까 감소하는 함수죠. y는 3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게. 그러니까 밑이 0과 1 사이야. 밑이 0과 1 사이야. 지수들 그대로 가지고 오면 3x의 제곱과 19x 마이너스 20 여기에서 부등호 방향이 짜잔 하고 바뀌어줘야 된다고요. 근데 이 부분 실수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꼭 집중하셔야 됩니다. 좌변을 다 넘깁니다. 3x의 제곱 마이너스 19x 플러스 20이 0보다 작습니다. 숫자가 좀 인수분해하기 불편하네요. 1이랑 3. 여기는 5랑 4.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4. 오케이. x 마이너스 5와 3x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2차 부등식 아셔야 돼요. 여기서 필요한 첫 번째 예제네요. A의 별표 제곱, A의 하트 제곱 비교했어. 오른쪽이 더 크대. 그러면 케이스를 나누죠. A가 1보다 클 때, A가 0과 1 사이일 때. A가 1보다 크면 그때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그대로 옵니다. 근데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두 번째 뭘 알아야 되니? x-알파, x-베타 이렇게 x에 대한 1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됐어요. 얘가 0보다 작아. 혹은 0보다 커. 2차 부등식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0보다 작대. 그럼 사이 범위 0보다 크대. 그럼 바깥 범위 기억나요? x-알파 곱하기 x-베타가 0보다 커. 0보다 작을 때는 사이 범위. 여기서 이렇게 약속을 할게요. 알파보다 베타가 크다고. 0보다 커. 이때는 작은 것보다 작고 또는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둘을 나누어서 사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수 부등식에 대한 아이디어 하나 그리고 2차 부등식에 대한 아이디어 하나 이 둘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여기에서 0이 되는 x값은 5고요. 0이 되는 x값은 3분의 4입니다. 오케이. 3분의 4보다는 x가 크지. 근데 5보다는 작아. 이걸 만족하는 정수 x는 누가 있니? 2 되죠. 3 되죠. 4 되죠. 합을 구하세요. 정답 9가 됩니다. 밑이 3분의 1로 바뀌었을 때는 여기 이 줄이 중요하다는 사실. 밑을 통일하고 나서 지수들끼리 비교하는데 부등호 방향 짠 하고 바뀌는 거 체크하시고요. 2번. 그럼 밑을 3으로 통일하면 어때요? 밑을 3으로 통일하는 게 오히려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니까 실수할 가능성이 더 작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밑이
3분의 1로도 통일할 수 있고 3으로도 통일할 수 있으면 1보다 큰 것으로 통일하는 것이 실수할 가능성이 더 적다고 생각을 해요. 좌변 3의 마이너스 3x 제곱입니다. 우변 3의 20 마이너스 19x 제곱이에요. 이제 지수 그대로 가지고 오면 마이너스 3x의 제곱이 20 마이너스 19x보다 더 작아. 넘기고 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19x 플러스 20이 0보다 작으니까 인수분해하면 똑같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유제 5번. 가장 흔하게 나오는 형태의 문제예요. 하지만 전혀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수 방정식이 아니라 이제 지수 부등식으로 오면 항상 부등호의 방향에 집중해야 된다. 유제 9번이었습니다. 10번으로 가죠. 유제 10번. 별표 하나 치고요. 로그 방정식과 로그 부등식은 지수보다 한 가지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밑과 진수의 조건입니다. 밑과 진수의 조건이 있어요. 그럼 왼쪽에 있는 걸 딱 봤어. 로그잖아요. 로그 2의 진수가 2x 플러스 1 하나 체크. 로그 2의 x-4 얘도 체크. 그러면 동그라미 친 부분, 세모 친 부분 똑같이 둘 다 진수에 있는 부분이니까 둘 다 동시에 양수가 돼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2x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x-4도 0보다 커야 됩니다. 이걸 먼저 체크하셔야 돼. 얘는 항상 먼저 살피고 들어갑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요. 마지막에 x값이 2개가 나왔어? 3개가 나왔어? 그리고 왜 여러 개가 나왔을까? 범위 안에 있는 애를 딱 찾아줘야 되는데 범위를 체크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범위를 체크하는 습관들이 항상 먼저 들어줘야 돼.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큽니다. x가 4보다는 큽니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오케이, x가 4보다 커야 되는구나. 4보다 큰 x 중에서 말이야 이제 문제들을 살필 거라는 거죠. 왼쪽 정리합니다. 로그 2에 2x 더하기 1과 x-4를 곱했고 우변은 로그 2에 11이 됐어요. 밑이 똑같네요. 밑이 2고 얘도 밑이 2예요. 그러면 진수끼리 비교하면 되죠. 좌변에 있는 진수, 우변에 있는 진수 서로 알맹이가 같아야 되는 거지. 좌변 2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4입니다. 얘가 11이 돼야 돼. 그러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마이너스 15는요. 인수분해만 하면요. 2차 방정식이니까 x값이 2개 나올 겁니다. 1이랑 2. 여기는 5랑 3. 위에 마이너스 플러스 주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3. 오케이. x 마이너스 5와 그리고 2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x가 얼마예요? x는 5 또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근데 어때요?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진수 조건을 만족해야 돼. x가 4보다 커야 되는데 따라서 x는 5만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3은 안 됩니다. 정답이 5죠. 근데 이런 생각들을 해요. 선생님 위에서는 이 각각이 0보다 커야 되는데 여기에 내려오고 나면요. 이런 거지. 로그 A의 별표 더하기 로그 A의 하트가 있어요. 그럼 밑이 같은 두 개의 로그면 얘는 로그 A의 별표 곱하기 하트가 되잖아요. 이렇게. 맞습니다. 로그의 성질에서 이미 배웠던 거예요. 밑이 같은 두 로그를 더하면 진수의 곱셈이 된대. 근데 왼쪽에서는 진수 조건을 체크를 하면요. 별표는 0보다 커야 돼요. 근데 얘도 하트도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둘 다 0보다 커야 되는데 오른쪽과 같이 옮겨놓고 나면 별표 곱하기 하트가 0보다 크면 되네. 그럼 이렇게 식이 바뀌는 거잖아요. 식을 바꿔놓고 나서 진수 조건을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건 둘 다 양수일 때도 되지만 둘 다 음수일 때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그의 성질은 각각이 양수일 때 밑이 같은 두 로그를 더하면 진수의 곱이 된다. 이게 양수일 땐 가능한 거야. 근데 양수라는 조건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합쳐놓고 나서 먼저 정리하고 나서 여기에서 진수 조건을 체크할래? 이건 잘못된 사고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주어진 식 그 자체에서 바로 진수 조건 먼저 체크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로그의 성질을 가지고 연산을 먼저 하고 나면 그리고 나서 진수의 범위를 체크하겠다는 건 잘못된 접근이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레벨 1의 4번 별표 하나 칠까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한 가지는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역함수 관계에 있을 때 우리 역함수를 직접 구해낼 수도 있고요. 혹은 역함수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이용해서 원래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는데, 레벨 1의 4번은 출제되는 빈도가 높다기보다 그건 기본적으로 필수 개념이에요. 중요한 개념이야.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y는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제곱 플러스 2분의 1과 y는 log a의 2x 마이너스 1 플러스 b라는 함수가 있어요. 왼쪽에 지수 함수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로그 함수예요. 근데 얘가 서로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래요.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죠. 왼쪽에 있는 지수 함수는 식이 그대로 주어져 있어요. 오른쪽에 로그 함수에서는 밑을 몰라요. 뒤에 있는 상수를 몰라요. a와 b를 구하려고 하면요, 역함수를 직접 구해주면 끝납니다.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근데 나는 역함수를 구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점들은 말이야, 직선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전부 다 x좌표와 y좌표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점에 초점을 맞춰서 해결할 수도 있고 혹은 식에 초점을 맞춰서 해결할 수도 있는데, 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1. 왼쪽에 지수함수에서 특징적인 점들을 몇 개 잡아줘요. a와 b 구하는 게 두 가지니까 점을 두 개만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보통 점근선만 잡아도 끝나는 간단한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점근선 x는 2분의 1. 그럼 여기에서 점근선 y, 여기에 점근선 y는 2분의 1, 여기 x는 2분의 1, 이런 것들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죠. 그래서 점들을 찾아봐요. x에 3 넣습니다. 3일 때 2의 0제곱이니까 3,2분의 3이라는 점을 지나는구나. 그럼 x에 2를 넣어서 사고하셔도 좋지만 뒤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x에 4를 넣고 생각을 하면요, 그럼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에요. 2분의 1. 그러니까 함수값이 1이 되는 거죠. 지수함수에서는 3,2분의 3이라는 점, 이 함수의 그래프 위의 점이야. 4,1이라는 점, 여기 곡선 위의 점이야. 근데 역함수라고 했으니까 로그 함수에서 2분의 3,3이라는 점, 곡선 위의 점이겠네. 4,1이라는 점, 곡선 위의 점이겠네. 대입하면 a와 b에 대한 식이 두 개 나오고 계산하면 끝이 나겠죠. x자리에 2분의 3 한번 대입해 봅시다. y자리에 3 대입합시다. 3은 log a에 2분의 3이 들어갔더니 2 플러스 b 이렇게 했어요. 됐습니까? x에 이번엔 1을, y에는 4를 대입해 봅니다. 4는 log a의 1 플러스 b가 됐어요. 와우, 깔끔해진 거야. 왜? 지금 로그도 있고 그렇지만 얘가 로그 a의 1, 이거 0이야. b가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로그 a의 2, 얘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거 맞지? b가 4니까. a는 얼마예요?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a는 2분의 1입니다. a 알고 b 알아요. 그러면 a 플러스 b의 값은 2분의 1 플러스 4가 되니까 정답 2분의 9가 되는 거지.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내가 모르는 문자가 두 개가 있어? 그럼 당연히 조건이 식이 두 개가 있어야지. 그럼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까 점 두 개만 잡아오면 대입하는 순간 두 개의 식이 나올 거야.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으로 갑니다. 역함수라고 하니까 진짜 역함수 한번 구해보지 뭐. x랑 y랑 자리 바꿔요. x는 2에 마이너스 y 플러스 3제곱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됐죠? 넘어가면 2의 마이너스 y 플러스 3제곱은 x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위에 있는 거 기억나요? 로그로 표현합니다. 얘는 말이야, 로그 2의 세모야.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로그 2의 x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근데 위에 있는 식을 딱 봤는데 밑이 a네? 그럼 밑이 2라는 이야기인가? 장담할 수는 없죠. 근데 여기 진수 먼저 봅니다. 진수를 봤더니 진수가 2x-1네요. 2x-1이네. 그럼 얘는 2x-1로 만들어야 되거든? 로그 2에 2분의 2x-1로 만들었어요. 그럼 나눗셈이니까 뜯어낼 수 있죠. 로그 2에 2x-1 빼기 로그 2에이니까 1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마이너스 y는 말이야 3이 넘어갑니다. 로그 2에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되죠. 따라서 y는 마이너스의 로그 2에 2x 마이너스 1 플러스 4가 됐습니다.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진수 위에도 올라갈 수 있지만 밑에도 갈 수 있는 거 맞죠? 진수는 똑같은 모양 끝났어요. 그럼 여기 밑을 바꿔줘야 되는 거지. 2에 마이너스 1제곱 그대로 올라가 주면 로그 2분의 1에 2x 마이너스 1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럼 a가 2분의 1, b가 4이니까 a와 b의 합 2분의 9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혼자 풀어낼 때 여러분들 분명히 처음에 로그가 잘 와닿지 않은 친구들은요.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맞춰가는 이 부분들이 쉽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두 가지 방법을 전부 다 설명을 드렸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 두 가지 전부 다 해보지만 시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더 유용한 방법은 위에 있는 방법이겠죠. 점 두 개만 잡아서 식 두 개 찾고 A랑 B 연립해서 끝. 이게 더 간단하지 않을까. 레벨 1의 4번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필수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별표 하나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5번으로 가죠. 로그가 있어요. y는 로그 2의 2x-a.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고 나서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합니다. 그랬더니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되었어요. 이러네. y는 로그 2의 2x-a라는 애를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그럼 누가 나오겠지? 얘를 다시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습니다. 그랬더니 y는 fx가 되었다. 로그 함수를 평행 이동했어요. 여전히 로그 함수일 거야. 근데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고 나면 역함수가 되니까 얘 모르긴 몰라도요. 얘가 지수함수라는 사실을 알겠네요. 지수함수예요. 근데 y는 fx라는 지수함수니까 점근선이 있네요. 여기 점근선이 y는 1에 얘가 점근선입니다. 그때 f의 a-2의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게 문제네. a가 뭔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점근선을 아니까요. 나는 이런 생각을 또 해. 로그 함수 평행이동할 수 있지. 그리고 나서 역함수 구할 수 있지. 지수함수.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점근선을 가지고요. 조금씩 계산을 더 간단하게 해보자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습니다. 그럼 이 네모 보이지? 얘 로그 함수일 거야. 이 로그 함수에서 이 점근선은 뭘까? 직선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했으니까 x랑 y는 자리 바뀐 거죠. 그러니까 네모. 그때 점근선이 x는 2였을 거야. 맞아요. 거꾸로 찾아가는 거야. x랑 y랑 자리 바뀌었으니까.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 됐습니다. 오른쪽으로 한 칸 옮긴 거야. 근데 왼쪽으로 한 칸 그럼 돌려줘야죠. 아, 처음에 주어진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말이야. x는 1이에요.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누군데? 진수가 0이 되는 애인데 x자리에 1을 넣었을 때 나와야 돼. 0이 돼야 되니까 a가 2라는 사실을 나는 알아. a가 2네요. 그럼 결국에 찾아야 되는 건 f0을 찾으라는 이야기네. 물론 이 함수값을 k라고 해서요. 또 x랑 y랑 자리 바꾸면서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낼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러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얘가 y는 a자리에 2를 넣고 나니까 로그 2의 2x-2입니다. 두 배를 묶어내면 x-1 되는 거 맞죠? y는 로그 2의 x-1과 로그 2의 2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돼요? 그럼 뒤에 있는 애가 1이잖아. 얘가 1.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합니다. 그럼 x자리에 x-1이 들어갈 테니까 y는 로그 2의 x-2 뒤에 플러스 1 붙었어요. 됐지? 역함수 구하래요. x랑 y랑 자리를 바꾸면 되네. x는 로그 2의 y-2 더하기 1이 되고 넘어갑니다. x-1은 로그 2의 y-2예요. 그대로 y-2는 2의 x-1제곱 따라서 fx는 말이야 2의 x-1제곱 플러스 2야. f0을 구하래요. 그럼 f0은 뭔데? 0 딱 들어가면 2의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2가 되니까 2분의 1 플러스 2에서 정답 2분의 5가 되죠.
지금 5번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계산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역함수를 직접 계속 구해드리고 있어요. 역함수를 구해내지 않고 풀어내는 문제 훨씬 더 많습니다.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원래 함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내는 문제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지금은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역함수들 계속 왔다 갔다 구해보는 것 좋아요. 많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요령을 찾는 건 나중에 이제 수능 완성 혹은 뭐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갔을 때 요령을 익히셔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할 때는 요령 익히지 마시고 개념에 충실하게, 그리고 복잡한 계산들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피시기 바랍니다. 레벨 1의 6번으로 가죠. 6번. 정의역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함수 보이죠? 로그 함수예요. 근데 로그 함수인데 밑이 어떠니? 밑이 지금 0과 1 사이예요. 감소하는 형태겠지. 물론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 그릴 수 있습니다. 아, 예? 정근선이 있네요. x는 마이너스 3. x는 마이너스 3. 근데 밑이 0과 1 사이니까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의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y는 2배의 로그 2분의 1의 x 플러스 3 됐죠? 어디에 정의되어 있어요? x가 마이너스 1 이상 그리고 플러스 5 이하 여기에서만 정의되어 있어요. 그럼 딱 자르는 거지.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마이너스 1에서 잘랐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5에서 잘랐습니다. 자르고 나면 경계의 양 끝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타날 거야. 얘를 fx라고 한번 해볼까? 최대값 m이래. 언젠데? x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최소값 스몰 m이래. x에 5 넣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어요?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배의 로그 2분의 1의 진수가 2예요. 얼마니? 그럼 로그 2분의 1,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2의 1제곱이니까 뒤에는 로그만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고 2배 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거 2배의 로그 밑이 2분의 1 x자리에 5 넣었더니 진수가 8입니다. 2의 마이너스 1제곱, 2의 세제곱이에요.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3의 2배 해서 마이너스 6이 됐네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번 더해보세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6을 더해서 정답 마이너스 8이 되었습니다. 레벨 1의 6번이었습니다. 7번까지 가죠. 7번. 7번도 이제 제가 별표 하나 칠게요. 7번 같은 경우에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수능에 그대로 같은 모양이 나와서 중요합니까? 그렇진 않고요. 근데 함수의 그래프만 해도 우리 대박이들이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근데 도형이 같이 나왔어. 그럼 도형이 나왔을 때 이 도형이 알려주는 정보가 뭘까? 결국에 우리가 함수의 문제를 풀어내고 그래프 위에 점을 표현하려면 좌표를 설정하는 게 포인트인데, 좌표를 설정하는데 도형들이 하는 역할이 뭘까?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도형이라는 게 여기에서 어떤 길이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고, 얘들이 점의 좌표에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밑이 2입니다. y는 2x제곱. 근데 1만큼 위로 들어 올린 거죠. y는 2x제곱 플러스 1이야. 위에 점이 있답니다. x좌표가 t네요. 그래서 t, 2의 t제곱 플러스 1이에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너무 중요하죠. 너무 자주 나옵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45도라는 거 하나 체크. 그리고 정사각형을 그렸는데 넓이가 16이래요. 넓이를 알려주고 싶었던 걸까? 아니겠죠. 길이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길이를 알려주고 싶어. 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는 이야기예요. 한 변의 길이가 4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선생님은 점 A의 좌표에서부터 나는 사실 이 A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지 않아도 이렇게 잡을 거야. 근데 오른쪽으로 4칸, 아래로 4칸 내려갔더니 점 B가 있네. 그럼 점 B의 좌표는 어떻게 되니? 얘는 오른쪽으로 4칸 갔을 때 X좌표가 4만큼 커지겠죠. 아래로 4칸 내려갔으니까 Y좌표가 4만큼 작아질 겁니다. 느껴지죠? 그럼 여기에 체크해야 되는 건 점 B에서 이 Y좌표 얘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2의 t제곱이 3입니다 라고 체크해 주셔도 좋고, 혹은 x축에서 4칸 올라갔으니까 여기 y좌표가 4예요. 결과는 똑같죠. 2의 t제곱이 3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좌표를 설정할 수 있냐고. 설정하고 나면 계산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2의 t제곱이 3이라고?
2를 몇 번 거듭 제곱해야 3이 되니? 몰라. 그래서 표현을 만들었죠. 로그라는 걸. t는 로그, 위치 2고 진수가 3이에요. t 값 구했습니다. t만 알면 끝나는 거죠. 전비의 x좌표를 구하세요. 전비의 x좌표는 말이야. t에서 오른쪽으로 4만큼 내켜놓은 거야. t 플러스 4. 그럼 전비의 x좌표 t 플러스 4는 로그 2의 4에다가 로그 2의 3이죠. 로그 2의 3에다가 4를 더하는 거야. 근데 미치 같은 로그여야 더할 수 있는 거 맞잖아요. 그럼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의 16입니다. 로그 2의 48 되고요. 비교해 보니까 여기 진순에 따라서 A는 정답 48이 되는구나. 이 문제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고 어떤 도형이 등장을 했어요. 그럼 그 도형에서부터 내가 캐치해야 되는 건 뭘까? 당연히 길이일 거거든. 그럼 그 길이를 어떻게 가지고 와서 좌표 설정하는데 써먹을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 왜 필요한 걸까?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레벨 1의 7번이었어요. 제가 이제 수능 특강을 다른 선생님들보다 조금 빨리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9강을 열심히 찍고 이제 명절을 보내고 이제 명절 이후에 처음 여러분들을 뵙는 건데 제가 명절 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좀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른 수학 선생님들도 친하지만 남치열 선생님이랑 친하거든요. 그래서 딱 왔는데 남치열 선생님이 계시길래 인사를 하는데 보통 저희 PD님이 저한테 항상 이제 당근만 줘요.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거든요. PD님이 저를 보자마자 턱살 봐 이랬어요. 그래 턱살이라고 저를 표현했어요. 원래는 그리고 나서 본인도 깜짝 놀랐는지 민망한지 턱선이라고. 턱선이 날렵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턱살이라고 잘못 표현했다라고 했지만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다음번에는 조금 더 이제 턱선 좀 살리고 나타나도록 할게요. 지금 레벨 1에 이제 8번. 기초연습 8번. 이제 마지막인데요. 얘도 로그에 대한 부등식이잖아요. 근데 로그 부등식을 딱 보는 순간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있다고 했거든. 그게 밑과 진수 조건. 여기에 이제 진수가 있어요. 여기 진수가 있어요. 밑은 처음부터 상수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근데 진수가 0보다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x가 0보다 커야 돼요. 하나 먼저 체크합시다. 두 번째, 그리고 10-x도 0보다 커야 돼요. 넘기면 x가 10보다 작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얘를 짜잔 합치고 나면 0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은 x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구나. 써먹든 써먹지 않든 물론 마지막에 항상 써먹게 되어 있지만 지금은 먼저 이런 것부터 찾아주셔야 된다고 계속 습관처럼. 이렇게 진수 조건을 먼저 체크하고 나면 이제는 좌변에 있는 애들 계산할 수 있죠. 진수 x와 10-x를 곱합니다. 근데 얘가 4보다 작거나 같대. 좌변과 우변을 비교하려고 하면요. 우변도 로그로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좌변 로그 2에 정리합니다. 10x-x제곱. 우변 로그 2에 16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이제는 진수 얘들만 가지고 와요. 밑을 봐야지. 밑이 1보다 큰 거 보이죠? 그럼 부도 방향이 어떻게 돼요? 변하지 않죠? 그대로 나옵니다. 진수 10x-x제곱과 16을 비교하면 말이야 부도 방향이 바뀌지 않아. 전부 다 우변을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6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인수분해하면 x-2와 x-8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2차 부등식이네요. 0보다 작대 사이 범위가 나오겠지. 0보다 크대 바깥 범위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바깥 범위가 나옵니다. 0이 되는 값 2와 0이 되는 값 8의 바깥. 수직선에서 2가 있어요. 수직선에서 8이 있어요. 바깥이야. 그러니까 x는 2보다 경계 포함이네요.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8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여기서 빠뜨린 게 있어요. 뭔데? x가 0과 10 사이에서 0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은 애들 안에서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범위가 닫히는 거죠. x가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x가 8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만족한 x 누구 있어요? x는 1 또는 2 또는 8 또는 9가 있습니다. 얘들 다 더해볼까? 20이네요. 8번도 중요해 보이죠? 별표 치죠.